안녕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피2피 신미정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죠. 지나간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다가오는 스승의 날까지 그야말로 가장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지출이 많을 때일수록 예상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가 효과적이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P2P 투자 방법부터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P2P 상품 예시를 통해서 장단점부터 다양한 P2P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피2피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피2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P2P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금융 전문가 두 분을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피스트리트 신건영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 펀딩 김종도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나란히 뵈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5월은 가족의 달이잖아요. 두 분은 너무 바쁘셔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떻게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우선은 뭐 다른 가장들과 똑같이 네. 양가 부모님 모시고서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P2P에 대한 알찬 정보들 함께 나눠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P2P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건영 대표님, 피스트리트의 어떤 상품 만나볼까요? 네, 그 피스트리트는 부동산 NPL 전문 P2P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할 만한 부동산 NPL P2P만 3건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기도 구장리에 있는 부동산 NPL 담보대출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모집 금액이 그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운용 기간은 3개월, 그 수익률은 연 13%, 세전으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담보 펀딩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P2P 상품을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나 핀스트리트의 상품 꼼꼼하게 눈여겨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상품, 부동산 NPL 담보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반에 투자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짚어주시죠. 예, 부동산 NPL은 이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리이죠. 네. 근데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고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청산이 되고 투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장리 부동산 NPL 담보건도 보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그리고 제3자가 이미 이제 낙찰을 받았던 상품이고요. 네. 포인트로는 우선 이제 그 차입자가 그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이제 법인 사업자고요. 네.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향후에 투자금을 회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당 재원이 약 16억 8천만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선순위 그 채권 이 본건보다 뭐 앞선 그 선순위 채권 금액이 약 7억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본 P2P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좀 상당히 좀 좋다. 한 58%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담보권을 후순위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에다가 채권자가의 권리 변경을 신고를 해서 이제 향후에 핀스트리트가 직접 그 수령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3월달에 말씀드린 건데요. 계획대로 배당 기일이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핀스트리트 제가 직접 가서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받고 투자자들한테 상환해드린 그런 상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3월 말에 이 상품을 소개해 주신 바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4월 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네. 이 부동산이 어떤지 직접 다녀와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경매라는 게 네. 사실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표를 보여주시면은 보통 이제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되면 네. 보통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고 경매가 개시가 되고 낙찰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낙찰이 됐을 때 네. 최저가액의 입찰 그
그 10%를 입찰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고 법원에서 매각이 허가가 되면 잔금 납부와 법원의 그 배당까지 약 2.5개월에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NPL 그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보통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일반 투자자들이 가서 배당을 받게 되려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약간 엄숙하게 되는 상황이고 네. 보통 물건이 배당을 받을 물건이 적게는 한 10개 이내에서 많게는 20개 넘게도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법원의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다가 사건 번호를 부를 때 잠깐 놓쳐버리면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뒤로 밀리게 되고 아, 네. 상당히 그래서 난감한 경우도 많고 뭐 신분증이라든가 필요한 서류를 안 가져갈 경우에는 또 당일날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접 경매나 이 부동산 NPL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실전 경험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나 직접적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앞서서 약간 예비 공부 예, 그렇죠. 삼아 네, 예. 부동산 P2P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때 이 선순위가 얼마고 본건이 얼마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담보 비율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이거 어떤 용어인가요? 예, 담보 가치 대비해서 지금 그 대출이 나간 그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네. 결국 보면은 요즘에 주택 담보 비율을 해서 LTV 뭐 이렇게 그런 그렇죠.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담보 가치 대비해서 58% 정도만 이제 대출이 나가는 그런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네. 약간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첫 번째 핀스트리트의 상품, NPL 상품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펀딩의 상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뵙는 김종도 상품님, 어떤 상품 만나볼까요? 예, 저희 코리아 펀딩에서 네. 이번에 내오는 상품은 쉐어하우스 펀딩입니다. 이건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네. 이 투자 상품, 투자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금액은 3억이고 네.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수익률은 세전 18%로 운용되었습니다. 펀딩이 완료된 상품입니다. 네, 네. 쉐어하우스 매출 채권 담보 펀딩 첫 번째 상품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코리아 펀딩 말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다른 P2P 업체에서도 쉐어하우스와 관련된 상품을 소개해 주신 바 있거든요. 네. 요즘 참 P2P 상품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 요 쉐어하우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상품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매출채권 담보를 잡고 있는데 매출채권은 월세 수익이 6,200만 원에 입주 예정 수익이 3,100만 원 정도 해서 약 1억 정도의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 담비하우스 지분 40%가 질권 설정된 상태이고 지키 및 비품 미래 가지고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쉐어하우스 운영권이 한 6년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 연대보증권이 해가지고 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쉐어하우스 참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네네.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잠깐 앞선 화면에서 하우스 운영권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이 쉐어하우스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상품인가요? 예,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낡은 주택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그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서 6년 이내에서 8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뭐 일반 원룸이나 네. 그 옵스텔보다는 약간 싸고 고시원이나 이쪽 좀 저렴한 네. 고시텔보다 좀 비싼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 예전에 하숙을 자치 그렇군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는 공간은 개인적인 독립 공간일 때 네. 거실이라든가 주방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 나왔는데 네. 뭐 각 대학교 가까운 지역에 많이 만드는 상태이고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73실 중에 거의 80% 정도가 네. 완실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쉐어하우스를 잘 운영을 하고 원래 집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6-8년이 지나고 나면 네. 기부 체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네. 그 건물주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출연하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핀스트리트의 다른 상품 만나볼게요. 어떤 상품인가요?
예, 두 번째 핀스트리트의 상품은 과천 부동산 NPL 담보 리파이낸싱입니다. 그 리파이낸싱이라 하면 결국 뭐 연장을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그 대환을 위한 이제 재펀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세전으로 연 17%를 제공하는 펀딩인데 이제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된 그런 상품입니다. 네. 왠지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싱이나 뭐 재펀딩이나 이렇게 네. 리가 붙으면 조금 불안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거든요. 자, 이 상품은 어떨지 투자 포인트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네. 역시 이제 부동산 NPL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었고요. 제3자가 이미 낙찰을 이제 받은 상품입니다. 원래 이제 경매 일정이 잡혔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경매 지원으로 인해서 만기 때 대출금을 이제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입자의 어떤 귀책 사유가 아닌 법원의 그 경매 일정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강세 지역으로 담보력은 이제 충분했고요. 뭐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그 지식정보타운 뭐 지역 개발이라든가 뭐 신규 아파트 분양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핫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낙찰받은 금액이 약 50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재원 대비 선순위 30억 그리고 본건 P2P가 2억 원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 인정 비율이 약 64%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법원에서 주는 배당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 가까이 대출을 받아도 네. 법원에서 주는 배당금으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뭐 어쨌든 그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채권의 권리 변경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5월 3일 날 이 낙찰자가 네.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잔금을 납부를 했다라는 거는 네. 이제 한 달 반에서 한 달 사이에 그 이제 배당 기일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배당 기일날 가서 배당금을 받아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상환을 해줄 그런 일정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 중에 이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뭐 한 달, 뭐 6월 안에는 배당이 예상되는 상품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경매 일정 때문에 약간 진행이 약간 삐걱했던 상품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주 있는 편인가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 NPL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유치권자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압류자도 있겠고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경매가 지연이 되고 다시 시작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간에 만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 어떠한 그 상한 의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대출금 초기에 어떤 대출금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강력한 이제 의지를 어떤 그 차입자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 이제 그대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뭐 이런 그 리파이낸싱, 뭐 대환용 펀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과천 지역이면 일단 뭐 부동산 지역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입지인 것 같고 리파이낸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할지라도 이미 잔금까지 납부된 그런 상품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펀딩의 상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상무님, 어떤 상품일까요? 네, 이번에 코리아 폼에서 내놓은 상품은 대기업 매출 채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모집 금액이 5개, 네. 운영기간 6개월,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19.9%의 상품으로 진행해서 투자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네, 모집 금액도 5억 원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네. 수익률이 이미 뭐 19.9%, 뭐 상당히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기업 매출 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낯설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 상품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네. 대출자 같은 경우는 그 유명 그 B2B 전문 업체로서 몰 유통 상품을 네. 그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약증 채권 매출액 5억의 담보를 잡아놓은 상태고 네. 대표자 주식 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자본금 3억이 100% 잡은 상태. 회사 임대 보증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네, 1억 천 정도 네. 되는 거 있고 재고 물품이 지금 좀 있습니다. 3.4억 정도 담보 제공 상태이고 대표이사 연대 보증이 된 상태이고 네. 특이한 점은 이 포인트몰의 계정을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매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보다는 또 매출에 대한 부분을 그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상품을 보고 왜 포인트물이 무슨 포인트물이죠?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네네네. 여쭤보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노출이 된 쇼핑몰이 아니라 이 뭐 복지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몰은 저 오픈몰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마켓이나 네. 일반 저 여러 가지 매장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 폐쇄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몰이라 그런 것은 임직원들 위한 몰이 따로 그렇군요. 되어 있어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한 복지 포인트를 주면은 그렇죠. 그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 장점이라 그러면은 네. 일정 부분은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는 게 좀 그렇겠네요.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B2B나 유통 전문 기업으로 꽤 오래 일을 진행했고 이번에 새로 네. 대기업에 복지몰에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네. 구한 상태에서 제품 매입 작업으로 펀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네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포인트몰, 폐쇄몰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매출은 확보가 되는 상태고 게다가 이 포인트몰의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네.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각 상품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핀스트리트의 다른 담보 상품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부동산 NPL인데요. 네. 그 시흥 오피스텔 NPL 그 담보 대출입니다. 모집 금액이 6천만 원이었고요. 네. 그 투자 기간은 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세전으로 연 14%를 제공하는 그 담보 펀딩이었습니다. 역시 뭐 투자는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여기 경기도 시흥 오피스텔 NPL 담보 펀딩 마지막 상품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자, 이 상품 투자 포인트 함께 좀 살펴볼게요. 예, 경기도 시흥 정왕동에 그 소재한 오피스텔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반월공단, 시야공단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오피스텔 수요층이 탄탄한 그런 네. 지역입니다. 역시 이제 법인 채권자의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펀딩을 진행했고요. 역시나 부동산 NPL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제3자가 낙찰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낙찰 금액을 포함한 배당 재원이 약 9,600만 원이었고요. 네. 선순위 채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관련된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됐고 네. 본권이 6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TV 그 아까 담보 인정 비율이 약 64% 정도로 해서 충분히 좀 안정적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역시나 담보권은 이제 질권을 설정하고 경매 법원에다가 권리 변경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역시 지금 5월 25일쯤에 그 잔금 납기일입니다. 네. 당연히 이게 그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럼 7월 중 배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금을 상환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NPL 상품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 NPL 상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하실 상품인데 뭐 시흥 오피스텔 상품은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펀딩의 P2P 상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인가요? 예, 이번에 코리아 펀딩에서 내놓은 상품은 가상화폐 채권 펀딩 상품입니다. 네. 예, 모집 금액은 1억 3천이고 운영기간 3개월에 수익률 14% 세전 수익으로 펀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가상화폐 이더리움 담보 펀딩 상품 마지막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뭐 연말 연초부터 내내 핫 이슈인 가상화폐인데 요즘에는 글쎄요, 아직도 가상화폐는 어떤 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리스크는 어떻고 안전장치는 어떻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상품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는 뭐 이더리움이 시세가 있다 보니까 시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펀딩을 진행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펀딩 그 당시 금액의 시세의 50%를 진행했는데 뭐 우연찮게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 가격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한 80만 원 정도 됐으니까 담보 가치는 한참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가 워낙 안전하다 보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뭐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시세를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올라간 상태라서 뭐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려갔을 때의 문제가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시세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든가 추가 담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대 매매에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굳이 그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시세에 맞게끔 해가지고 안 되면 매매를 해버리니까 굳이 다른 게 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급락할 경우에도 반대 매매를 통해서 네. 충분히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고 지금 이더리움 45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계신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0만 원 선에서 예, 84만 3천 정도 네, 되는 거래가 걸로 되고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혹시나 가상화폐 지금이라도 뒤늦게 뛰어들고 싶은데 직접적인 투자는 조금 두려우시다면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P2P로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핀스트리트의 신건영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P2P 상품들 만나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항상 저희들에게 문의 남겨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나 카카오톡 그리고 홈페이지 P2P 금융몰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궁금증 지금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질문 먼저 만나볼게요. 네. 자, 이 질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님께서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궁금해요.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자,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는데 그로 인해서 향후 주택 거래는 줄고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실제로 아파트 호가가 떨어졌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 P2P 업체의 경우 현재 대출 중인 담보물에 대해서 시세 확인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PF의 경우 보통은 분양으로 진행되는 분양률이 떨어져서 대환 대출도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다소 긴 질문 올려주셨는데 자, 다주택 양도세와 P2P의 영향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질문이니까. 예, 네. 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정책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경제 구조의 변화이든 간에 어떤 담보 가치가 변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P2P, 담보 평가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담보 가치라는 게 결국은 뭐 시세 아니면 주변 여건 그리고 뭐 감정 평가, 그 미래 수요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핀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이 차입자의 어떤 사업성, 다른 사업성이라든가 이 상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이제 충분히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뭐 어떤 수요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냐 아니냐도 상당히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을 그 편차가 심한데요. 결국은 담보 가치가 좋은 거를 찾아내서 그만큼만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출 시장이라든가 P2P 시장에도 영향은 좀 부정적으로 미치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네. 투자자 입장이나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담보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대출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뭐 투자는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그 약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 분산 투자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분산 그렇죠. 투자라는 게 업체별도 분산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또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질문만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큰 영향이 있을까요? 자, 제목 그대로 큰 영향이 있어요.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7월 인상론이 뭐 슬슬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네.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그래서 P2P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포인트 이내라 그러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뭐 기존에 저희들이 금리가 뭐 16%에서 19% 정도 올라가니까 네. 그게 좀 미미하다 보니까 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좌지우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핀스트리트 신건영 대표님, 코리아펀드 김종두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테크피타임 예스피2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